안녕하세요, 배니지연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기분이 혹시 두 분 들으신 적 있으시나요? 많이 많죠. 일주일에도 뭐 여러 번 그러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특히 우리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고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애들도 그럴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하는 게 잘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게 일단 가장 크지 않을까요? 일을 추진을 해가지고 하는데 뭔가 이제 일이 꼬여. 내가 원하는 기획 의도대로 안 나오거나 그럴 때 보통 이제 그럴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사한테 이제 결제가 올라갔을 때 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분은 언제 가장 그걸 심하게 느끼셨어요? 저희가 계획을 한 거대로 이제 안 돌아갈 때 항상 모든 파트가 100%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보통 이제 한 60% 잘 되고 있으면 40%는 다른 쪽에서 좀 안 되다가 또 이거를 또 채워놓고 나면은 또 이쪽에서 또 안 되다가 도돌이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저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 성과가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난다든지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얘기가 좋은 게 내일은 해가 뜬다. 오늘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지만 사실 그 다음날 되면은 이게 또 해결할 수 있고 해결 방안을 찾다 보면 그게 또 해결이 되고 또 다음날이 다르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두 분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쥐어짜야 돼요. 쥐어짜야 돼요. 쥐어짜야 돼요.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결을 한다는 거는 내 안에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라는 거는 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구성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회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본질적인 거는 내 자신 스스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약간 그거는 의지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해결함에 있어서 팀원들이나 구성원들이 같이 해결하는 공동의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우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냥 마냥 뭐 직원들이 해결하겠지? 뭐 이렇게만 이제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발벗고 그냥 제가 먼저 생각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시간을 써가지고 일에 몰두를 하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리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보통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마케팅적인 게 잘 안 돼. 그런 경우에는 마케팅을 전문으로 잘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께 뭐가 문제인지 우리 상황을 알려드리고 진단을 받고 해결점을 제시를 받고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저희를 또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저희한테 뭔가를 사러 오거나 혹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고민들이 있을 때 저희를 또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경험을 기반 베이스로 해서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실제로 조언을 드렸더니 그 몇 달 뒤에 그게 진짜 해결이 됐다 이런 연락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또 도움을 반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고 한데 그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도움이 되죠. 저한테 조언을 얻으신 분은 저한테 여쭤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여쭤보시겠죠. 취업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건데 그 방법들을 다 써보고 그 중에 맞는 걸로 해결을 하셨겠죠. 진짜 사업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냐, 진짜 누구를 만나냐가 진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표님들은 전문가를 찾아서 많이 조언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 찐 전문가랑 가짜 전문가를 또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경험자로서 그들의 차이점이 좀 있나요? 저만의 그동안 살아왔던 철학인데 저는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 아니면은 일단 같이 웬만하면 일은 안 해요. 그게 제 철학이에요. 아는 사람 통해서, 근데 아는 사람도 그냥 곁다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사람, 저는 그럴 경우에만 일을 같이 하고 제가 막 업체를 막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웬만하면 옛날부터 안 그랬었어요. 무조건 사람 소개받아서 그렇게 인연을 맺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퍼지더라고요. 퍼져가지고 주변에는 검증된 분들만 계시죠. 근데 다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검증된 사람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업체를 알아보고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면 이 업체를 써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전문가를 만난다면은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후기 요새 조작이 있어가지고 댓글 조작이 후기도 있어요. 조작이 있나요? 네, 조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네 군데 업체 정도는 비교를 좀 해보시고 본인한테 좀 맞는 대로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예를 들어 맡겼어. 한 번에 이게 막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두 분도 이제 반대로 고객이 찾아가는 전문가잖아요. 고객들은 어떤 걸 보고 두 분과 같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컨텐츠도 있지만 주로 밖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반 베이스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컨셉이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공개하고 촬영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한두 편이 아니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해온 거를 보시고 의뢰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뭐 잠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유튜브 맞아요.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가 한 현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확인하시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요즘 바깥의 영상을 잘 못 찍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게 다른 현장들에 실제로 저희께 적용됐던 것들이 똑같이 적용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랑 똑같이 찍어내시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 하는 것들이 컨셉이나 재료, 색감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이걸 아직 제가 방송에 노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영상으로 많이 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내부도 다 보여드리고 하긴 한 건데 그것만은 고수하면 안 되겠다. 또 계속 트렌드가 바뀌니까 새로운 걸 도입해보자 해가지고 새롭게 또 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전문가를 못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시간적으로 제한이 좀 있으신 분들, 이동할 수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리얼 찐으로 노하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관련된 채널들 몇 개 찾아가지고 공통된 정보를 또 얻어가지고 실행을 해보고 근데 그중에서 좀 리얼하게 하는 곳 말만 잘하시는 분들 말고 우리 요즘 세상이 진짜 너무 좋아진 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이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게 건축 자재들 뭐 외벽이며 내부 뭐 들어가는 것들 제가 다 발품 팔아가면서 보면서 그 십몇 년 동안 저희는 경험 베이스로 이걸 봐왔던 거잖아요. 진짜 클릭 몇 번으로 저희 영상 몇 개만 보시면은 현장들이 실제로 다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두 분도 이렇게 답답하거나 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요. 많이 보고 받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자기 전에 명상 요즘 많이 되게 도움 받고 있어요. 자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 화면을 끄고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30분 정도 이렇게 듣고 자요. 그러면 생각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그럼 내일 뭘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딱 되면서 나에게 카톡으로 다음날 해야 될 일을 빠르게 정리를 하죠. 실제 도움 되나요, 명상이? 도움돼요. 다음날 할 일에 대한 정리, 오늘 하루에 대한 정리가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잡생각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술 드신 날도 하세요? 술 드신 날은 못합니다. 솔직히 그날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바빠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그 다음으로 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는 경험담들이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데 모든 책들을 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접목시키면은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지금 이제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시고 이제 뭐 실천하시고 또는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책 속에서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실제로 책을 썼잖아요. 근데 책에는 너무 많은 걸 다 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도움되죠. 유튜브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전에는 책으로 모든 것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애들도 책으로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부는 끝이 없는 거고 왜냐면 살면서 관심사는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만 하더라도 10년 전의 책과 지금 현재 2024년도 책은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 관련 법률도 바뀌고 세금도 바뀌고 시세도 바뀌고 계속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소재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책은 계속해서 새로 나와도 계속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분 책을 쓰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썼던 포인트가 어떤 거였었나요? 경험담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나마 진짜 이 티클만큼이라도 도움된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수많은 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게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이 글이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저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를 진심으로 담았어요. 왜냐면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희 후반부에 보면은 정말 일반인 분들이 그 수익 실현한 사례들을 위주로 담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첫 번째 책을 만들게 됐었죠. 결국 이렇게 전문가를 찾고 유튜브를 보고 했던 게 다 답답함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왜 막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가진 게 많아질수록 복잡하고 어지럽고 답답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일 때는 우리 시험에 대한 압박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생만 돼봐요. 압박 생기죠. 거기다 이제 고등학교 가봐요. 내신 등급 나오죠. 입시 나오죠. 그리고 대학생 되면은 공부하는 게 쉬워지나요? 더 어렵잖아 그때 가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게 얼마 없고 혹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비했을 때는 요만큼만 해내면 되니까 쉽지만 점점 갖는 게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해야 될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얻는 거에 만큼 반대로 내가 내놔야 되고 그만큼 시간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고민이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루에도 20번, 30번 할 것 같아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굴러가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텐데 정말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뭐 회장님들도 엄청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더 성장을 하려면은 시행착오라는 걸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가 그냥 힘들고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소중한 그 전에 밑거름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통이라는 걸 반드시 겪게 돼 있거든요. 시행착오는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을 많이 겪을수록 키가 많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장통이 왔을 때 내 생각에 스스로 갇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과연 잘 될까? 아,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자꾸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최악의 상황이 이제 누구나 다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들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라든지 혹은 유튜브 혹은 이제 내 가까운 친구라도 좋아요. 그리고 나한테 진심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모님, 형제 이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조언을 얻어서 그냥 실행을 해보세요. 행동을 하란 얘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행동을 반드시 해야 시행착오를 겪을 거고 그 시행착오 뒤에 짜릿한 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